제1동포 문학, 민족 간 국가 간 대립과 긴장 그 첫 번째로 박중호 작가의 울타리 밖으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1동포 작가 단편선에 수록된 박중호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주 내용은 동포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족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 잡지 편집위원인 주인공의 딸과 일본인 남성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담담한 필체로 그려낸 그런 그 단편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주인공의 그 형 역시도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형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할 때에 주인공의 모친이 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한국 여성과 조선인이 조선인과 결혼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소설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기에 이제 한국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반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 형은 어머니 곁을 떠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형이 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그 시기는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겠죠.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이제 흘러서 제일동포의 그 일본에서의 생활도 또 길어진 그런 속에서 주인공의 딸이 이제 또 일본에서 태어난 딸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대가 또 일본인 남성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결혼을 둘러싸고 이 주인공의 이제 갈등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형이 결혼할 때에도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과연 어머니가 이 손녀의 또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굉장히 이게 이제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또 어떨까 했는데, 아내는 결혼식 이제 그 일본인 그 사윗감이 일본인 남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 그런데 그 결혼식 피로연에서 뭐 일본의 결혼식은 좀 한국의 결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을 몇 차례 이제 갈아입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본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결혼식 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하기도 하고 신도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서양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일본의 그 주요 호텔에 그 딸린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결혼식장으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오키나와 갔을 때도 연구하러 이제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도 한 호텔에 교회가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바로 이제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던, 게 굉장히 좀 색달랐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러한 그 결혼식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속에서 웨딩드레스 이제 서양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그 피로연 때에는 또 일본식 전통 기모노를 입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의상을 몇 번 이제 갈아입는 그런 그 기회가 있는데, 이때에 그 신랑의 어머니는 일본인이니까 기모노를 입고 신부의 어머니는 한국인이니까 한복을 입고, 그렇게 되면 가족들끼리 사진을 찍을 때 기모노 입은 사람, 한복 입은 사람 해가지고 뭔가 좀 묘하지 않냐. 그래서 전통 의상을 입지 말고 그냥 양장 차림으로 서로 통일을 하자 하는 식의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의외로 형이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국제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 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던
어머니와 아들의 이제 모자 갈등이었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아내와 딸 사이에 그러한 그 결혼식 피로연에서의 한복 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찬성하지만 민족 기호로서의 한복을 표출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인공의 어머니는 결혼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머니와 주인공의 아내는 결혼식장에 떡하니 한복을 입고서 이제 참석을 한 겁니다. 물론 신랑의 어머니는 약속대로 양장 차림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묘한 그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민족 간, 국가 간, 한국과 일본 이 국제 결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국제 결혼의 성격상 서로 다른 민족 의상을 착용하면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사람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민족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머니 제발 민족 의상 고집하지 마시고 그냥 양장 차림을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공의 아내는 바로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민족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상을 뭘로 입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복을 입는다는 것 그 자체는 민족의 마음을 입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딸의 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와 딸 사이에 민족 의상으로서의 한복을 입느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한 신랑이 갈등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혼식장에는 결국은 아내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민족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홍색과 하늘색 한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내의 모습, 민족을 표장하는 어떤 기호로서의 한복을 입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조그맣고 초라해 보였다고 작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딸과 아들 하나 해서 이제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결혼, 일종의 이제 국제 결혼이죠. 국적은 한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제 성장한 두 사람이기는 해도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결혼식에 아내의 한복은 세 자식에게 각각 어떻게 비쳤을까? 딸이 얘기하는 것처럼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대표한 것으로서 고리타분하고 멋쩍고 부끄럽게 왜 이런 그 결혼식에, 국제 결혼식에 꼭 저 한복을 꼭 입었어야만 했는가라고 멋쩍고 부끄럽게 그 자녀들이 느꼈을지, 아니면 그래도 이 국제 결혼식에 한복을 입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일본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에 한복을 입고 나타난 어머니를 자랑스럽고 눈부시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생각하면 아마도 주인공이 그러한 아내의 모습이 조그맣고 초라해 보였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그 남성에게 그 남성과 결혼하는 자기 딸에게 네가 그래도 아직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방법, 자기 생각, 바로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할 방법은 그 결혼식장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한복을 입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조그맣고
초라해 보였을지언정 아내는 한복을 입었어야만 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아내가 입은 한복에 대해서 아이들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지 아니면 자랑스럽다고 느낄지 그거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 한국인과 일본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양쪽의 하나의 그 공생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둘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대립 속에서 대립을 넘어서서 이제 그 부부가 되는 거니까 이제 화합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한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중호 작가의 울타리 밖으로라고 하는 그 단편, 아주 짧은 소설이기는 한데, 단편 소설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런 민족 간 국가 간 그 대립, 그것을 잘 그려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